28년 노하우입니다. 역시 정말 그 28년 노하우를 담은 책, 아까 북콘서트 네.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간이 네.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네. 좀 다른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 책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 뭘까요? MZ세대의 연구를 해야, MZ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들을 이해해야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Z세대가 앞으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세상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네. MZ세대의 마음을 읽으면은 바로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시장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트는 통찰력 그러면 어렵습니다. 인사이트니까요. 안을 잘 보는 거예요. 시장의 핵심 세력이 MZ세대잖아요. 네. MZ세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바로 트렌드 읽기자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네. 트렌드, 제가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트렌드 읽기는요, 단순하게 흐름을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일종의 생존 게임에서 내가 살아남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이 방식대로 노후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전원주택 짓고 살겠다는 거.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도심 콘크리트 기재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안 갑니다. 네. 두 번째, 구분상가, 복합상가, 분양상가 받아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도 시대에 약간 뒤떨어진 거죠. 요새는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쇼핑을 합니다. 그렇죠.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보세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비 공간이 오프라인이 100%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뭐예요? 모바일이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아니 새벽 배송하고 퀵 배송하는 세상에 상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 특히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 네. 그거는 어떤 소비의 어떤 구조적 전환. 또 애기 안 놓잖아요. 어르신이 많아지면은 소비 안 합니다. 애 없으면 소비 안 해요. 저도 보니까. 나이 드시면은 소비할 일도 없어요. 제가 그거를 좀 그래서 이걸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흐름을 빨리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그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네. 반으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쓰레기로 바뀌는 그게 지식의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은 9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내가 쌓은 경험치들은 이미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마라. 학습 기억을 늘려라. 빨리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트렌드 세트는 못 되더라도 트렌드 팔로워가 되어라.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 네. 그게 바로 그래서 트렌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네. 아 그래 맞아. 이게 꼰대란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바로 돈이 좀 들겠지만 아랫세대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럼 돈이 좀 지출이 좀 이렇게 호주머니가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네. 그들의 욕망 구조를 이해해야 내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설계에서 헛다리를 짚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의미. 그러면 MZ세대들이 그러면 욕망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 MZ세대는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입니다. 아파트가 곧 부동산이다.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도심 아파트 키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아파트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네. 왜냐? MZ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층 아파트가 고령자들의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MZ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고요. 네. MZ세대는 기본적으로 당군일에 가장 스펙이 뛰어나고 재무지능, 금융지능이 뛰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목민이고요. 네. 아파트 중독된 세대? 부동산에 중독된 세대는 아닙니다. 네. 예, 투자 중독된 세대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주식을 할래, 코인을 할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NFT 네. 이런 걸 할래. 이 차이는 리니지를 할래, 배틀그라운드를 할래, 로블록스를 할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게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파트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콘크리트 블록 산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내가 다치면 세입자 다치니까. 네. 근데 MZ 세대들은 그냥 그거보다 그냥 게임
사듯이 그냥 블록을 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MZ세대는 절대로 부동산에 그렇게 몰빵하고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좀 열려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MZ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이제 게임처럼 투자하다 보니까 아파트 득템이라는 말을 제가 이름을 지었죠. 아파트 아이템 이제 네. 사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MZ세대들의 어떤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본다면은 가안비 문화라는 건데요. 가안비 문화가 일종의 이제 안전하면은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구조예요. 네. 돈을 더 내겠다는 거죠. 예. 가성비는 어때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안비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세대 다가구 쪽의 임대 사업이 앞으로 과연 유망할 거냐,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가안비는요, 일종의 안전하면은 아까 돈을 더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게 캐슬처럼 아파트나 오피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내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새 세대들은 안전 강박증 세대라고 보면 되고요. 네.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못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요새 경찰서 신고 들어갑니다. 요새요. 말뚝박기도 잘 못해요. 말투하기도 못하죠. 예. M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콘크리트 레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놀기보다는 모텔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호텔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요새 뭐 모텔을 자주 이용하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모텔을 불륜, 대실, 러브 호텔로 떠올리지만 요새 MZ세대들은 거기가 놀이공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과제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놀자 이런 이제 어플이 등장하면서 모텔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반 뭐 건물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네. 호캉스 얘기 들으셨죠? 네. 호캉스는 뭐예요? 바닷가 그 소위 말하는 비치 못 가니까 도심에서 뭐 이렇게 논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옛날 그 꼰대 얘기 듣습니다. 요새는 호캉스라는 말이 사계절화가 됐어요. 네. 요새 호텔이 잘 되려면요 수영장이 이뻐야 돼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제가 다 조사했어요. 제가 MZ 세대들은요 딱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놀러는 다녀요. 네. 상가 들러 이렇게 놀러는 다닙니다. 그런데 저걸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아 그냥 산이구나. 네. 아 뭐 좋구나. 네. 덜이구나. 아, 저 배를 심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걸 사가지고 내가 뻥튀기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새소리 물소리 들리는 부동산 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MZ세대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LH 사태가 터지면서 뭐 투기 의혹이죠. 뭐 일부 무혐의로 나온 분도 계시던데 상당 부분이 50대, 60대입니다. 50대였다, 50대. 네. 예, MZ세대들은 기획부동산에 안 걸려들어요. 기성세대가 걸려들죠. 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이 투기 욕망이 그 아무리 불을 댕기더라도 거기 불이 안 붙는다니까요. 결국 보면은 결론은 도심 쪽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파트나 아파트 대용 상품 정도, 혹은 뭐 꼬마 빌딩 정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상가하고 꼬마 빌딩은 약간 다른데요. 구분 상가하고 상가 빌딩은 다른 거죠. 네. 뭐 제 책에다가 뭐 통제감이라고 했죠. 뭐 빌딩 뭐 내가 뭐 상가가 침체돼가지고 시장이 침체돼가지고 뭐 안 되면은 사무실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건설업자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구분 상가는 사실상 내가 무기력감이 좀 느끼는 건데 어떻게 임대료 낮추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시장을 팔로우를 하시고 그래 보시는데 아마 요번에 바닥에서 집을 살 때에 선발 투자가 MZ세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 MZ세대가 바닥을 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바로 투자 지능이 높은 세대입니다. 아. 다만 최근 2, 3년처럼 묻지마 혹은 패닉 바잉 이 그룹을 지어서 네. 집을 사기보다는 네. 상당 부분 아마 각계전투식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보다 훨씬 투자 지능이 높은 MZ세대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읽어내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MZ세대의 그 마인드를 읽어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GT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GTX가 나중에 향후 완공이 되더라도 이 그 지역, 그 역세권이라 불리는 지역의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교통혁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수도권에 특히 삶의 지형도를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TX로 인해서 뭐 저는 이런 도로에서 교통량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네. 다만 대심도이기도 하고 또 비용도 좀 적지 않아서 네. 그렇게까지 장밋빛까지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도심을 위축시킬 정도까지의 파워풀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심은 여전히 도심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GTX 안에서도 약간 GTX 역세권하고 또 아닌데도 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GTX는 분명히 저는 제가 약간 너무 과도하니까 조금은 쿨다운 시킨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명히 수도권에서 교통혁명이 맞고요. 네. 다만 세상에 호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요. 우리나라에서 사통팔달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역세권 아닌 데 없다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특급 재료를 갖고 있으면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포퓰리즘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만 모든 재료를 함축한 어떤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타이밍이 자꾸 불안하니까 네. 타이밍이 연연한데 저는 그보다 가격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네.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프라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5년 뒤에 가장 낮다. 5년 뒤에 사라. 그때 그러면 3년 뒤보다 그러면 가격이 더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렇죠. 항상 가격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작년 4분기가 대부분이 정점이었으니까 네. 그때 뭐 최고가. 근데 한 개만 그래 되면 약간 착시현상이 있어요. 가장 높았던 거. 그래서 네. 4분기 평균 가격으로 보셔도 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빠진 쪽으로 네.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뭐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요거 질문은 하나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대전, 대구, 세종, 지방도시 중에서 이런 데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많이 경향을 떨어졌죠. 보였는데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 요번에 집값은 약간 전국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발인데 네, 수도권이 네. 더 올랐죠. 왜 그랬냐면은 집값을 끌어올린 이른바 원인이라 할까요? 네. 그게 공통적으로 같았던 게 하나는 저금리와 유동성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그것도 지방을 다 적용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이 빠지면 지방도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지역별 편차는 있죠. 세종시가 몇 빠지니까 대전이 빠지죠. 네. 대전은 세종시와 한 몸입니다. 그렇죠. 이걸 연담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붙어버리는 겁니다. 같은 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야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부산도 빠집니다.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근에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강릉 같은 데는 좀 올랐던데 그러면 강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글쎄요. 최근에 이게 시장과 지금 약간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전체 네. 시장과. 그래도 좀 들어가기 좀 겁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도 이번 장세에 보면은 서울 수도권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요번에 지방도 보면은 고가주택이 속출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뭐, 올랐죠. 뭐 대구, 부산, 뭐 국민주택 규모에 뭐 네. 17억 네. 그렇잖아요. 네. 뭐 대전도 보면 뭐 13억,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세종시도 뭐 12억, 제주도도 이번에 고점 찍은 게 10억이에요. 네. 울산 같은 경우도 뭐 12억, 뭐 창원도 11억 그렇잖아요. 뭐 랜드마크 아파트들 네. 다 같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그러면 같이 움직였으니까 빠질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품 약간 현상이- 동네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차이는 나겠죠 당연히 구실성이 있으니까. 네. 네, 다만 이제 그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이번에. 예, 비율로 보면은. 네. 그래서 설사 빠지더라도 뭐 개별 단지는 좀 뭐 특수성이지만 지표로 보면 조금 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남이랑 네. 비슷한 거네요. 강남 예, 그렇습니다. 덜패처럼 예, 지방 예. 덜패. 예, 조금은 덜패?
또 인구 보면 또 덜패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아니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네. 이번에 어쨌든 지금 빠지는 곳이 대구하고 지금 대전하고 세종시 빼고는 뭐 수도권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로는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별로 들어가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시장의 특성은 지역별 분화 현상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동조화 현상을 큰 축으로 보시고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요 마지막 질문은 요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또 MZ 세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MZ 세대들이 그래도 이것만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혹시 하나 있을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상상만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말도 하거든요. 1000톤의 계획보다 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네. 지금 집을 안 사신 분들,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싸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세 가지 방법, 투트랙이 아니라 쓰리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분양, 급금 매물, 네. 경매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타이밍은 머니가 확보되지 않는 타이밍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상에 불과하고 남의 떡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선돈 후곰, 선당 후곰 얘기 들으셨죠? 네. 먼저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네. 그게 아니라 선돈,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곰곰이 시작해라. 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집을 싸게 사고 싶어. 전세 사는 게 좋아요? 월세 사는 게 좋아요? 전세 들어가면 집주인한테 돈을 다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자선 사올까요? 돈 빼주게?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집을 싸게 사시려고 이번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월세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요새는 세입자가 오히려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왜냐? 월세는 한번 계약하면은 2년 동안 고정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대출은 어때요? 변동금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가 비율이 높은 데는 깡통 전세돼요. 아니면 자기 보증보험 들어야 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 월세 살자. 세입자가 오히려 요구를 해서 월세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내가 집값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었을 때 살려고 그러면은 목돈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집을 싸게 산다면은 월세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집 부자야, 뭐 그러면 전세 사도 관계 없죠, 그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돈이 빡빡하다면은 빠듯하다면은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걸 실천에 옮기려면은 중요한 거는 머니예요. 자금력이라고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현금성 자산. 네. 잔금 치를 때까지 현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MZ세대들을 투자에 박식하다라는 이유로 다 벌려놨어. 코인 샀지, 주식 샀지. 다 지금 마이너스 30% 40%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럼 못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이게 현실은 냉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잡았다면은 나름대로 머니 로드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짜야 돼요. 그러니까 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머니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타이밍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실천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짤까에 대한 좀 더 냉엄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밍보다는 프라이스가 중요하다 했던 거랑 같은 결이네요. 그렇죠.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MZ세대들이 아마 급락을 처음으로 겪었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상처에 상처가 또 아물기도 하고 또 새싹이 돋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잘 보시다가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 뭐 댓글에 화풀이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항상 스스로 마인드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머니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짜보는 게 좋다. 다만 그 계획은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계획이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불쌍하니까요. 선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 또 나와주셔야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시장은요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혹은 이런 거, 그다음에 경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들 30대라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 마인드, 유연한 생각, 그래서 새로운 걸 내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다고 해서 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점권이 될 수 있다. 꼰대 세대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점권이 되지 않기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